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 영하 22도를 밑돌았고 설악산에서는 영하 40도에 달했는데요. 또 서해안으로는 폭설이 계속되면서 미끄럼 사고와 항공기 결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파와 폭설 관련 날씨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아침에 나오는데 이제 주변을 봐도 다 꽁꽁 싸매고 고개를 숙이고 그냥 이제 완전 중무장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날씨 어느 정도입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이제 찬바람이 워낙에 강하게 불다 보니까 이 체감 추위가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서울이 영하 13.7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 날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됐고요. 종전 기록이 영하 12도였는데 오늘 거의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기존보다 이제 영하 2도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체감 온도는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영하 22도를 밑돌았거든요. 거의 강원도 설악산에서나 이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체감 온도가 오늘 이 서울에서도 추위가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설악산 같은 경우는 이 실제 기온은 아침 기온이 영하 26.3도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밖에 이 동두천, 경기 동두천도 영하 16.3도 기록하게 됐고 충북의 제천도 영하 14.9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북극 쪽에서 영하 40도에 달하는 굉장한 냉기가 이 상공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도달하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중부지방이라든지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역들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미하로 떨어지게 됐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영하 25도 그리고 이제 옅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남부지방도 이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인데요. 아침 기온은 이제 영하 5도 안팎 정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추위가 올 때마다 올겨울 최강 한파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날이 갈수록 계속 추워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위 언제까지 간다고 보면 될까요? 예, 오늘 이제 영하 14도, 이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요일까지는 이번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도 서울의 기온으로 봤을 때는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일요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이기 때문에 아침 기온은 계속해서 영하 10도를 이제 밑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이 영하 9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굉장히 춥고요. 주말 아침에도 영하 3도 예상되기 때문에 주말 오후까지도 이제 종일 춥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낮 기온이 2도로 올라갑니다. 다음 주 초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이제 영상권을 회복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굉장히 강한 한파는 일요일 오후부터 해서 점차 이제 누그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일찍 찾아온 이런 한겨울 추위가 이제 누그러진다는 것이지 겨울 추위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도 아침 기온은 이제 계속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기준으로 보면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이 다음 주에도 계속되고요. 다만 이제 낮 기온이 영상 1, 2도 정도 기록하면서 아침에도 다음 주는 계속 춥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일단 이 지금의 강추위는 이번 주말 일요일 한 오전까지는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설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설 특보가 내려진 곳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서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서해안 지방들인데 호남 지방들 그리고 일부 충남 지방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이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5cm 정도 많은 눈이 내린 지역들인데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올겨울 최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한파가 한번 몰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 그때보다 더 강한 추위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지난 주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눈이 이들 지역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담양, 나주 이런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밖에 이제 서쪽 대부분 지방에도 대설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현재도 시간당 3에서 5cm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내린 눈만 보면
제주 상간은 79cm가 내렸고요. 충남의 서천이 31cm, 그리고 전북에도 순창이 62cm 정도 굉장히 많은 이 폭설이 쏟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광주 지역도 거의 30cm에 달하는 눈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내려서 쌓였습니다. 현재 지금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초반만 생각해봐도 서울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는데 지금 서해안 지역은 이보다 더 많은 눈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난 주말에도 이들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만 그 당시보다 더 강한 한기가 이제 북서쪽에서 내려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에서도 최근에 이제 눈이 좀 많이 내린 경우들이 있었죠.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춥진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주로 이제 비구름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가게 되죠. 같은 원리인데 다만 지금 이제 겨울철이니까 이제 기온이 뭐 영하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비 대신에 눈으로 내리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는 경우, 이제 비구름들이 들어와서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이 영하 1도, 0도 아니면 영상 1도, 그래서 영하권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날씨에서 이제 눈이 내리는 형태에서 한방눈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서해안 지방에서 굉장한 폭설이 쏟아지는 것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이 굉장히 차가운 공기. 네, 지금 바다 쪽을 보시면 지금 민트색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눈구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지금 바닷가 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해상 지방들 그리고 울릉도, 독도가 있는 동해상 지방들의 이 눈구름대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네. 빗자루로 이제 쓸어낸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바다 위를 굉장히 차가운 공기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바다의 온도는 영상인데 상공의 온도는 영하 40도. 그래서 40도의 기온 차이로 인해서 눈구름들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그것이 이제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서해안과 인접한 이런 서쪽 많은 곳에서 이제 폭설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한파가 지속되고 있죠. 바로 러시아 북부 쪽에 이제 우랄 산맥 쪽에서 날씨의 흐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지 못하게 굉장히 날씨의 흐름을 막는 차가운 공기들이 쌓여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날씨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네. 러시아 바로 북부 쪽은 북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쪽에서 우리 한반도가 속한 중위도 쪽으로 바람이 계속 쏟아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영하 40도의 굉장히 북극 냉기들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쪽으로 내려왔고 여기에 이제 서해 바다를 지나게 되니까 이 서쪽 대부분 지방에서는 지난 주말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해서 폭설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네, 앞서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서해안 쪽에 눈구름 광량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위는 일요일 오전까지 가겠고 눈은 언제까지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뭐 추위도 이제 오늘이 올겨울 이제 가장 춥고 물론 이제 내일 모레도 굉장히 춥습니다만 북쪽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오는 강도는 이제 점점 약해진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 따라서 이 바다 쪽에서 만들어지는 눈구름의 강도도 약해지고 따라서 이제 내일 아침까지는 이제 많은 눈이 내리다가 내일 오전부터 해서 서해상의 대부분의 눈은 그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내일까지도 제주 산간은 30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고요. 호남 지방에서도 20cm에 달하는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30에서 50cm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려 쌓인 이들 지역에서 특히 이제 퇴근길 무렵까지 강한 눈이 집중이 되고요. 이 호남 서해 지방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호남 서쪽 지방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 정도까지, 그러니까 밤새도 굉장히 강한 눈, 그래서 시간당 3에서 5cm가량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폭설에 대한 대비, 특히 이제 호남 지방 그리고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게 작년이랑 좀 날씨 상황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추웠나 눈이 많이 왔나 싶거든요. 올해 이렇게 춥고 눈이 많이 오는 현상이 이례적인 건지 아니면 좀 뭐 평범한 현상인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 기준으로 오늘이 이제 영하 14도, 그래서 이제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기상 관측이 한 100년 정도 이어졌는데 이 지금 영하 14도가 과연 우리가 손에 꼽을 만큼 그 정도의 기온이냐고 본다면 서울은 1926년 12월 초순에 영하 16.9도, 그러니까 역대 12월 초순 기준으로 가장 추운 기록이거든요. 지금이 이제 12월 하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순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영하 18도까지도 서울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록한 서울의 영하 14도가 우리가 5손가락 안에, 그러니까 기상 관측사상 뭐 역대 5손가락 안에 꼽는 그 정도의 어떤 기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12월 하순에 지금 평년 기준으로 본다면 30년 평균 기온이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이고요. 낮 기온은 4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는 원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정도의 겨울 추위를 기록해야 되는데 오늘 영하 14도, 특히 낮 기온도 영하 9도니까 우리가 30년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는 예년 이맘때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한겨울에 나타날 추위가 올겨울에는 좀 일찍 찾아왔다. 그래서 올겨울은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북극에서 계속해서 냉기들이 한반도 이 중위도 쪽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원인, 그리고 우리가 지금 3년째 라니냐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이제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인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초겨울에 특히 이제 굉장히 강한 추위가 몰려오는 경향성을 보이곤 합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그렇게 춥지는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북극에서 지금 보시는 얼음 면적이 평년보다 좀 낮은 그런 현상 더하기 라니냐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초겨울에 굉장히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조금은 일찍 찾아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어서 남쪽 지역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기상 가뭄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쪽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가뭄이 크게 와닿지 않는데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남부 지방은 기상 가뭄에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의 도서 지역,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제한급수를 지금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마름이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 여름에도 사실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반면에 남부 지방은 이 장마철에 그렇게 많은 이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해서 굉장히 기상 가뭄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눈이 1cm 정도 오게 되면 그것을 이제 녹였을 때 물로 환산해 보면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mm 정도거든요. 최근에 지난 주말에 15cm 정도 내렸고 어제 오늘 이 광주를 포함한 전남 지역에 30cm 내렸으니까 총 적설이 40cm가 넘습니다. 이것이 오로지 이제 습설 그러니까 물의 함유가 굉장히 많은 눈이라고 친다면 이제 40mm 정도로 환산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이 눈구름에서 내리는 눈 같은 경우는 수증기의 함유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습설에 비해서 한 3~4%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그리고 어제 오늘 굉장히 폭설이 내렸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순순히 강우로만 따진다면 한 15mm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전남 지역이 최근 6개월 동안 강수량이 600mm인데요. 평년은 거의 900mm 정도 비가 좀 내려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우량이 300mm가 부족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말과 최근에 내린 눈 다 합쳐도 15mm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300mm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미끄럼 사고나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예, 지난해 겨울은 뭐 그렇게 크게 춥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해 겨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같은 기간에 이제 50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올 겨울은 최근까지 이제 104명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한랭 질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와 오늘 한랭 질환자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 어제부터 해서 굉장히 한파가 좀 강해지고 올겨울 최강 추위가 좀 찾아왔기 때문에 한랭 질환자가 크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급적이면 어르신이라든지 또는 노약자 그리고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 외출을 하신다면 보온에 크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 서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은 이 폭설이 또 쏟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빙판길이 많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량이라든지 고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빙판길이 많고 이 최근에 미끄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소보다 속도도 30에서 40%가량은 낮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면도로 중심으로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폭을 좀 짧게 걸어주시고요. 주머니에 손은 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주말까지 강추위 이어집니다.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기자와 함께 한파 관련해서 날씨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